지금 방금 그 직원, 이름이 뭐라고 했나? 예, 회장님, 아마 김서연 씨일 겁니다. 김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상처가 툭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손짓, 심지어 말을 고르는 습관까지 모두 과거의 기억과 겹쳐 보였고 30년 전 마지막으로 등을 돌린 내 딸 서연이와 꼭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출 듯 뛰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직감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백화점 한복판, 사람들 틈에 섞여 걸으며 문득 멈춰 섰습니다. 여성복 매장 쪽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말소리, 고객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젊은 여성의 음성이 이상하게 귀에 붙었습니다. 단정한 말투, 끝맺음의 습관,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리는 버릇, 그 모든 게 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시선이 절로 돌아갔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긴 생머리를 말끔히 묶고 곧게 선 자세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젊은 여성.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제 무릎 위에 앉아 아빠, 머리 해줘라며 꼬마용 고무줄을 건네던 아이의 뒷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3살이 되던 해 제게서 떠났습니다. 이혼 소송 끝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전처가 아이를 데려갔죠. 재산이 아닌 아이를 고집했던 그녀의 선택이 못내 씁쓸했지만 그때 제게는 아이 하나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일으켜 세우느라 미친 듯이 살았고 가족을 돌볼 여유도 마음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서연이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악착같이 수소문했습니다. 전처가 재혼하면서 연락처를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이름까지 바꿔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는 찾는 것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 욕심이라 생각하며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랐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 늘 공허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고객에게 웃으며 응대하는 이 젊은 여직원이 그 모든 시간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논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아버지의 직감이었습니다. 회장님? 옆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 방금 저 직원, 이름이 뭐라고 했나? 예, 김서연 씨라고 합니다. 심장이 뛴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이름까지 같았습니다. 물론 세상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흔하긴 했지만 이렇게 모든 게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강하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제 손에 안겨 잠들던 아이의 체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곁에 다가가 혹시 아버지를 기억하니라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말문이 막혀버린 저는 그저 멀찍이 서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보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의 근무 일정을 비서에게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녀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매장을 한 바퀴 도는 척하며 슬쩍 여성복 매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밀려올 때마다 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말끝에 잠시 망설이는 숨소리, 손님이 나오면 허리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자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서연이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살이면 아버지 얼굴을 흐릿하게만 남긴 채 자랐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렀던 이름. 서연아, 잘 자라, 아빠가 사랑한다. 그 말이 아직도 입에 맴돕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꺼내보지 않던 앨범을 펴고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아이의 얼굴과 오늘의 그녀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입꼬리의 방향, 눈가의 주름, 웃을 때 오른쪽 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 확신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아버지다라는 말이 이 아이에게 어떤 충격이 될지 몰라 망설여졌습니다. 며칠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김서연, 그녀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백화점 직원용 출입문으로 들어왔고 저녁 7시가 조금 넘으면 작은 에코백을 하나 메고 조용히 퇴근하곤 했습니다. 동료들과 크게 어울리는 일도 없었고 고객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선을 지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하루하루를 보며 마음속 결심을 다졌습니다. 하루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인사가 통해서 발령 바꿔줘. 매장 말고 본사 쪽으로. 회장님, 아무래도 직원 본인 동의가 있어야. 내가 직접 얘기할게. 일단 기회만 줘. 며칠 뒤 저는 그녀를 조용히 부르기로 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손님 대기 중인 척 자리를 마련했고 그녀가 차를 들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셨죠? 요즘 자주 오시네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차 진하게 부탁했는데 맞으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차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여기 오래 다녔나요? 네, 이제 3년 넘었어요. 매장 정리정돈이 좋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죠.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연락하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더 슬펐습니다. 아이를 잃고도 살아온 내가 그렇게까지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연이를 본사 비서실 인턴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직접 회사의 중심에서 일하게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본사로 출근하게 된 그녀는 처음엔 많이 긴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분위기가 좀 달라서요. 천천히 배우면 돼. 잘하잖아. 저 잘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걸 봤어. 그러니까 자신 있어도 돼. 그렇게 서연이는 점차 새로운 자리에 적응해 갔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손님 응대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끝은 늘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상 속에 제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죠. 중간중간 간식을 챙겨주며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인다. 점심은 먹었나 하고 물으며 딸을 대하듯 그러나 말하지 못한 채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녀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꺼낸 질문일지 몰라도 제겐 너무도 벅찬 말이었습니다. 있었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못 보고 지내요. 왜요? 싸우셨어요? 내가 잃었거든.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제 속마음을 그녀가 얼마나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앨범 속 서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와 오늘 나눈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 웃고 말하고 차를 따라주는 모든 순간이 30년 동안 지워진 시간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이 평온함을 제가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실 내가 내 딸이야. 그 말 한마디로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조금씩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연이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회장과 직원의 관계 안에서였지만
업무 이야기를 빌미로 점심을 함께하거나 행사 동선을 점검하며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특별히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상하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다행이네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서연 씨 가족관계 등록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어디든 실마리가 있는지. 며칠 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김서연 씨 어머니가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도 지인 한 분과 단둘이 치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홀로 살고 있고요. 고모라고 등록된 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왕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홀로 그 작은 책으로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였는데 제가 그 고된 삶을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세상 모든 재산을 가진 제게도 딸 하나를 지켜낼 힘이 없었다는 사실이 절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이를 회사 외부 회의에 동행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제가 감히 하더니 이내 책임감 있는 표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점점 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산 지는 꽤 됐어요. 어릴 땐 고모 댁에 얹혀 지냈고요.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친구들도 많진 않았어요.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담담한 말투 속에 꾹 눌러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오래된 된장찌개 전문점이었죠. 여기 된장찌개가 참 맛있어요. 된장찌개요? 고급진 분위기와는 안 어울리네요. 근데 어릴 적에 내가 좋아했었거든. 순간 제 말이 튀어나와 버렸고 서연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회장님, 저 어릴 적 모습 어떻게 아세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냥 내 또래 아이들 대부분이 좋아하잖아. 그렇게 얼버무리고는 대화를 돌렸지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제 마음도 한껏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싶다며 말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우리는 오래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 늘 궁금했어요.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저를 찾지 않았을까? 어릴 때는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기대도 원망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찾고 있었어. 늘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지만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서연이의 눈빛 속에 섞여 있는 경계와 불안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말해버릴까 고민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막상 그녀가 눈을 마주치면 다시 망설이게 되더군요. 너무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작스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헐레벌떡 뛰어오던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제 말씀하신 보고서 정리한 거예요. 깜빡하고 놓고 갔어요. 그녀의 손끝이 제 손에 스칠 때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습니다. 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찍었던 사진 속 어린 서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나랑 점심 같이 하자. 네. 저 괜찮을까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이 하나둘 차려지고 밥이 나올 때까지 저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계속 무거운 얼굴이세요. 아니야, 그냥 무거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서. 무거운 얘기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는 지갑을 꺼내 그녀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난 내 아버지야.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 저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어. 항상 내 생각하면서 3살 때 널 보낸 뒤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꿈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어요. 이런 얼굴이. 어릴 땐 매일 밤 울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엔 포기했어요. 누군가 날 다시 찾는다는 게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저며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너무 늦었지. 그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왜일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여전히 회장님이었지만 눈빛과 행동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존재를 받아들였고 저도 마침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님 말고 아빠라고 불러줄래?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아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공이 무색할 만큼 딸의 한마디가 그 모든 것보다 더 컸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꺼낸 그날, 제 마음속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바쁘고 무심하게 살았어도 결국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둘만 아는 걸로 할래요.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래, 너 편한 대로 해라. 감사해요. 회장 아니, 아빠.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엔 한강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그 대신 저는 그녀에게 제가 기억하는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걸었던 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 손바닥이 까져 울던 얼굴까지 그 모든 걸 들려주자 서연이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사랑받고 있었던 줄 몰랐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겠지만 내겐 세상 전부였어. 아빠 미안해요.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 미안할 게 어딨니? 내가 더 미안하지. 그날 저녁 서연이는 제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긴 조심스러운 고백. 아빠, 아직 어색하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를 다시 찾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저도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우리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봐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는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빠, 혹시 엄마 산소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주말 아침 작은 봉지에 과일과 꽃을 챙겨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꽃을 꽂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 찾았어. 많이 늦었지만 아빠가 날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자 저는 그녀 곁에 나란히 앉아 말했습니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구나. 그날 이후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는 회사에서도 여전히 성실했고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서연이 사이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저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딸입니다. 내가 찾아낸 내 유일한 가족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제 곁에 자리 잡았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지요. 더는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자연스레 아빠라고 말하는 그녀의 음성에 저는 매일같이 새롭게 살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후원자 대표로 연단에 서주시면 어떨까요? 새로 후원받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안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단에 서기 전날 밤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가줄래? 너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럼요, 당연히요. 아빠, 행사 당일 저는 연단 위에 올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를 찾아낸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내 가족을 다시 찾았고 그 시간 동안 제가 놓쳤던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만남이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자신이 잃어버린 꿈이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 끝엔 반드시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안겼습니다. 아빠, 너무 멋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많이 외로우셨죠? 응, 많이. 근데 지금은 안 외롭다. 저도 그래요.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어릴 적 장난감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계획, 더 나아가 함께 떠날 여행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볼까? 좋죠, 아빠. 근데 비행기 타는 거 좀 무서워요. 아빠가 옆에 있을게. 안 무섭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제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어릴 때도 꿈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매일 밤 서연아, 잘 자라, 아빠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목소리. 그게 진짜였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도 아픔도 상처도 이 한마디로 전부 치유된 듯 했습니다. 나도 그래, 서연아.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내 곁에 늘 있을게.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을 거야.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래 돌아왔지만 결국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고 놓쳐선 안 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심은 언제나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들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